완주 지난 무주장수 선거구로 가보겠습니다. 이 지역 역시 다음 주 월요일 맞짱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후보가 불참 의사를 밝힘에 따라서 토론회가 무산이 됐습니다. 안호영 후보 측에서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보내온 그 사유서가 있는데요. 이걸 직접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언론사 주최 후보 토론 불참 결정 사유. 코로나19 사태로 직접적인 대면 접촉이나 다중 집합 장소에서의 선거운동이 불가능해지면서 사실상 1대1 및 소그룹식 면담을 통한 선거운동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선거운동은 전북 면적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완진무장의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일정 조율 및 시간 배분 등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보통 언론사 주최 후보 토론은 참석 및 준비에 최소 2일 이상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본인의 후보 토론 참석은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떠나서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후보 토론을 통한 인물 정책 검증 못지않게 국회의원 후보를 직접 만나고 싶다는 주민의 요청을 들어드리고 그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낮은 자세로 경청하는 것도 저에게는 무척 중요합니다. 이에 본인은 수많은 고민과 의견 수렴 끝에 4.15 총선과 관련해 법정 후보 토론만 참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후보 토론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 언론사에 감사드리며 본인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하여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이렇게 A4 한 장짜리 사유서를 보내왔는데요. 토론회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작진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토론회가 무산되고 무소속 임정엽 후보만 이 자리에 나와 계신데요. 임정엽 후보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임정엽입니다. 네, 제가 그 앞에서 지금 읽어드렸습니다만 안호영 후보의 불참 사유 이렇게 좀 A4 한 장짜리를 좀 보내왔거든요.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옹색에도 너무 옹색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촉박하고 면적이 넓기 때문에 운동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은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유권자들에게 자기 뜻, 자기 정책 비전을 말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거꾸로 얘기하네요. 어쨌든 토론회를 기피하는 후보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4년 전에도 3번이나 불참을 했죠. 아주 상습범 같아요. 이번 역시 불참한 것을 보면 이건 철저히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처사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토론회는 검증과 정책 논의를 통해서 유권자가 제대로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인데 지난번 4년 동안 어떻게 공약을 냈고 어떻게 실천했는지 유권자들한테 심판받아야 되죠. 네. 근데 자리를 피하는 것은 너무 옹색해요. 그래서 저는 이 토론에 참석하지 않는 이유는 민주당 후보들이 민주당만 달면 당연히 된다라는 오만한 태도인데 이제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토론회는 앞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전북 CBS 검색하시면 지금 이 토론, 이 대담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말씀을 드리죠. 자, 안호영 후보가 저희 토론회는 이제 불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다른 토론회라도 나가는지도 궁금해요. 다른 토론회는 혹시 나갑니까? 저는 안 빠지고 다 나가야 되죠. 네. 근데 안호영 후보는 지금 법정 토론회 이외에 다른 토론은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예. 네. 상습적으로 안 나오는 사람과 계속해서 나오는 사람과 이제 앞으로 유권자들이 차별을 할 텐데 저는 다른 토론회에 아직 안 나온다는 얘기는 못 들었기 때문에 네. 저는 어떻게든지 토론회에 한 번이라도 더 나오고 싶은 사람입니다. 아니 지금 완진무장 후보가 지금 모두 2명이잖아요. 더 있습니까?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있습니까? 네. 예. 어쨌든 안호영 후보는 저희한테 보낸 불참 결정 사유에 이 법정 토론회만 참석하기로 했다 이렇게 좀 알려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상 토론회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래서 좀 질문을 드려본 건데요. 예. 네. 그 토론을 안 하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참석하기로 한 사람들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또 일견에서 앞에 불참 사유로 완주 지난 무주 장수 선거구가 굉장히 좀 지역이 넓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를 만나기에도 좀 빠듯하다 이런 게 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억지로 말하면 일리가 있는데 전혀 일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억지다? 네. 그렇게 넓고 많은 곳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토론회를 빠졌다 그런데 이 시간 30분 1시간을 가지고 만나면 몇 명이나 만나겠습니까?
10만 명이 넘는 유권자들에게 이 기회를 통해서 자기 뜻, 자기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이렇게 미디어를 통한 선거가 훨씬 많은 유권자와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완주 지난 무주 장수. 뭐 그런데 임정혁 후보도 그동안 완주에서는 쭉 활동을 해오셨습니다만, 예. 지난 무주 장수 군민들에게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4년 전에 선거에 출마해서 흑색 선전과 있지 않은 내용들로 호되게 불법 선거로 맞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완주는 물론이거니와 무주 지난 장수에 군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4년 내에 분주히 돌아다녔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의 사정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고 지금도 못 본 사람들도 많지만 만난 사람들이 훨씬 많아서 어르신들을 만나면 아이고 또 왔어? 네. 아이고 또 왔네? 아이고 몇 번째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제는 많이 친숙해져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알아보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4년 동안 준비해 오셨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혹시 안호영 후보 맞짱 토론이 성사가 됐더라면 이것만은 꼭 확인하고 싶었다 하는 쟁점 사항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시간 3분 드릴게요. 예. 네. 공신력 있는 이 언론사에서 얼마 전에 보도 나온 걸 보니까 안호영 후보가 신천지 관련 행사에 참여했다는 것이 있더라고요. 요즘 몇 달째 코로나로 인해서 전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진 가운데 많은 환자들이 신천지 때문에 늘어났는데요. 그 원인 제공한 것이 신천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 행사에 참석하게 된 경위가 어떤 것인지 내용이 어떤 것인지 네. 이런 걸 첫 번째로 물어보고 싶었었고요. 신천지 행사에 참석하게 됐던 이유가 뭐냐? 네. 신천지와 관련된 행사에 네. 참석했던 이유가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을 좀 묻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2016년도 선거가 전라북도 전국에서 완주 무진장 선거가 가장 잘못되고 나쁜 선거였다고 혹평을 받았는데 그 내용도 보니까 5건, 6건이 안호영 후보와 관련돼서 구속도 되고 그쪽 선거운동 사람이 의원직이 상실되기도 하고 그리고 현재 안호영 후보의 친형이 관련된 걸로 재판도 받고 있고 이런 사건들과 관련돼서 어떤 입장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 관련해서는 왜 공인으로서 자기와 관련된 건데 한 번도 사과를 안 했는지 이런 것도 물어보고 싶었고요. 네.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 익산의 장정마을 폐기물 관련된 걸 우리 많은 도민들이 알고 계십니다. 완주군에도 폐기물이 반입된 사건 때문에 군민들이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이 폐기물 업체를 2015년도에 안호영 후보가 변론한 이게 주민을 변론한 게 아니고 이런 내용이 최근에 알려졌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이 의혹에 관해서도 묻고 싶었고 또한 의원으로 있으면서 친인척 채용 비리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을 묻고 싶었는데 한두 가지가 아닌데 네. 많이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권자들은 이런 내용들을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토론을 하게 되면 이것을 자세하니 물어볼 생각이었습니다. 네. 안호영 후보께서 참석을 하셨다면 좀 방금 그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하셨을 텐데. 그러니까요. 일단은 오늘은 우리 임정혁 후보와만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자, 본격적인 현안과 공약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번 국회의원 도전이 두 번째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내가 꼭 국회의원을 해야 되는 이유 어디 있을까요? 첫 출마의 번째 변. 이유는 가장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제가 군수를 하면서 전국 85개 군부에서 76등이던 완주군의 재정 순위를 딱 4년 반 만에 20등이나 10등이 아닌 1등으로 만들었고요. 그 당시 군부 예산은 5천억을 만들 수 없다고 다 그랬는데 제가 최초의 5천억 예산을 청원군을 제끼고 제가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때 제가 군수할 때 저는 야당 군수였고 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했죠. 이런 성공의 경험 그리고 농촌이 참으로 어려운데 농민 3,000명을 월급쟁이로 만들겠다는 구체적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녹할푸드를 성공을 시켰습니다. 제가 녹할푸드를 한다고 할 때 전문가들이나 농민들은 저 사람이 농업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정신이 조금 이상한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네. 다들 불안해하고 성공을 확신하지 못했었죠. 저는 군수 때 성공한 이런 다양한 경험과 제가 정치에 입문해서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도 마무리해 일했고 주시죠. 이런 경험들을 토대로 전국에서 가장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 네. 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출마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임정현 후보의 공약과 정책, 현안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참고로 오늘 질문은 사전에 후보에게 전혀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 임정현 후보와도 이 자리에서 현장에서 즉문즉답으로 진행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임정현 후보. 예. 친문 후보가 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원래 친문이셨어요?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많은 일들을 국회에서 너무 발목을 많이 잡아서 국민들이 걱정을 참 많이 합니다. 네. 적어도 국회가 정부가 잘못하는 것은 지적하고 좋은 방향을 만들어서 제시도 해야 되겠지만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옳은 일에 관해서는 제대로 협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저는 무조건 발목만 잡는 이런 20대 국회처럼 하지 않고 제가 친문재인 정책을 지원하고 대통령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네. 그런 친문 의원이 되겠다. 당선이 되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원래는 친문이 아니었는데 이제부터 친문하겠다? 친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친하고 친하지 않아서 네. 친문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돕는 것을 친문이라는 네. 의미로 생각하고요. 굳이 설명을 드리면 2013년도에 국회에서 아마 자치단체나 의원들 중에서 사회적 경제가 우리 사회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같이 토론도 하고 새로운 방법도 모색하고 그런 함께 일한 경험들도 있습니다. 또 이 정부가 출범을 해서 에너지 마피아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새로운 기획안을 가지고 제가 제출을 해서 그런 것들이 에너지 정책으로 정부에서 받아들이기도 하고 네. 또 푸드 플랜, 국가 푸드 플랜 같은 것도 정부 관련자들이 와서 며칠 동안 저와 협조해 가지고 이런 만들기도 하고 이런 정책들은 계속 해왔었죠. 국회의원이 되면 그보다 더 훨씬 많은 일들을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친문 후보가 네. 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 과거의 이력을 보면요. 국민의당 시절부터 민주당을 열심히 비판을 해오셨고 잘못된 건 비판도 네, 했죠. 민주평화당 시절도 그랬고요. 예. 그러다가 다시 민주당으로 복당을 하겠다고 또 그렇게 선언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또 친문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 이게 유권자들은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전혀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민주당의 본방입니다. 당의 정치에 입문할 때 제가 김대중 대통령의 청년 전위 조직인 연청의 전주시 회장으로 입문을 했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제가 현직에 있다가 올라가서 대통령 기획단에서 일을 했고 제가 민주당 그 자체이자 민주당의 본방이죠. 그래서 민주당에 복당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친정집이고 본방인 민주당으로 다시 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민생당에서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저는 민생당은 가지 않았고 네. 민주평화당까지를 마치고 이제 옷을 벗었는데 원래 제가 민주당을 그만두게 된 이유는 2014년도에 완주 군수를 마치고 전주시장을 출마했을 때 군수로서 민주당 8년을 했고 모범 사례라고 그래서 저를 데려다가 사례 발표도 많이 하고 시상도 많이 주었는데 네. 전주시장은 민주당으로 안 되고 완주군은 민주당으로 된다는 얘기가 옳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를 공천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신청을 자격까지를 막아버렸어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민주당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그때. 그렇게 나오게 됐다. 예. 이제 다시 민주당에 복당하겠다. 민주당에서는 안 받아준다는데. 아이고. 네. 아시잖아요. 이해찬 선배 무소속으로 출마했을 때 네. 당에서는 절대 안 받는다고 결국 했는데 받아줄 거다. 결국은 받았고 지금 네. 대표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이해찬 대표가 선배세요? 저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함께 일도 했고 네. 완주군에도 여러 번 왔습니다. 세종시에 저를 초청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인 농업, 농촌, 먹거리 정책에 관해서
특강도 저한테 요청하셨고 토론도 같이 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죠. 알겠습니다. 대선기획단에서도 같이 일했고요. 완주군수 시절에 이제 로컬 푸드라고 하는 성공 모델을 만드셨어요. 그게 예. 전국적으로 좀 회자되기도 했고 예. 임정희와 밤의 로컬 푸드 떠올릴 정도의 대표 브랜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전 총선에서 또 2년 전 도지사 선거에서 계속해서 연속으로 고배를 마셨거든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첫 번째는 저의 부족함이죠. 그러나 더 큰 것은 결국은 정당만 보는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제가 4년 전에 4년 전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졌던 것 중에 하나는 전주 완주 통합에 제가 찬성을 했던 부분 때문에 우리 농민들로부터 호되게 많이 비판을 받았어요. 두 번째는 전주시에 있던 완주군청을 우리 완주군으로 옮겼습니다. 옮기는 과정은 투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했었는데 특정 지역에서 자기 지역으로 군청을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서운함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때 흑색 선전을 해서 지금 완주군청 부지를 임정여비가 돈 벌기 위해서 다 샀고 그러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그리 군청을 옮겼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많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은 해소가 좀 흑색 선전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전주 완주 통합에 앞장섰다는 것은 이제 그 아픔을 제가 함께 사과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해를 해주면서 그래도 일 잘하는 사람, 우리 지역 농업농촌을 잘하는 사람 이제 네가 다시 한번 출마해봐라 이런 응원들을 많이 받고 다시 출마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때와는 다르다. 많이 다르다. 달라졌다. 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공약과 정책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텐데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이렇게 좀 공약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또 일각에서는 특례군 지정하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례군 지정에 대해서는. 저는 특례군 지정은 결국 말장난에 불과할 수 있다. 말장난에 불과하다? 예. 문의는 그럴싸한데 특례군을 지정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정확히 나눠서 법으로 지방이 소멸되는 걸 막을 수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특례군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제한된 예산과 한계로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막을 수는 없다. 네. 그래서 이것은 특례군으로 지정만 된다고 해서 지역의 소멸을 막을 수는 전혀 없을 것 같고 네. 지역의 소멸을 막으려면 적어도 국가와 자치단체가 시범적으로 몇 개 군을 가지고 출산과 양육 그리고 교육 그리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붕괴되는 농업농촌 막을 수 있는 방안 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준비해서 법으로 규정을 만들고 근거를 만들어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특례군으로 지정하는 것은 마치 군 단위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하는 모습만 그리고 그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되지만 5년 10년이 지나면 얻는 것도 없이 도로 끝나버릴 것 같습니다. 자, 좀 시간이 좀 제한돼 있어서요. 예, 예. 제가 좀 답변은 가급적 1분 이내로 그렇게 좀 제한을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교육 관련해서 공약들도 있던데요. 농어촌 예. 지역과 지방 거점 국립대학부터 책임 교육 실현하겠다. 예. 시범 사업 후에 전면 확대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혹시 관련 예산 추계는 해보셨어요? 2년 전에 저와 군수로 출마한 저희 동지와 같이 현재 국가에서 쓰고 있는 자치단체와 국가와 기업에서 쓰고 있는 장학금 관련된 것까지를 해보니까 네. 50% 정도만 국가에서 더 부담을 하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됩니까? 국가적으로가 아니고 단위별로. 네. 그래서 네.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방식은 이런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지역에서 시범도시를 만들자는 겁니다. 이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걸 짚자는 것이죠. 출산 정책에 20년 동안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는데 네. 결국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것은 양육도 문제지만 교육 문제 아닌가. 네. 그래서 출산 정책에 들어가는 돈까지를 교육에 국가가 책임지는 걸로 끌고 간다면 그게 단위 지역에서 얼마나 되던가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네. 180억 180억 정도만 예. 정도면 된다. 예, 그 예. 지역이 어디 완주 진안 무주 장수? 네.
네, 그 예. 지역에 180억 정도면 예, 된다. 예. 네. 자, 임업 분야 공약도 만드셨더라고요. 근데 이 다른 후보들에게서는 쉽게 찾아보기가 힘든 분야인 것 같아요. 임업 분야가.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전라북도는 55% 산림이 차지하는 면적이죠. 제일 많은 면적은 무주군 같은 건 82.5%입니다. 그런데 산이 임업에 종사하는 들이 돈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75%, 81%나 되는 산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농업에만 종사해서는 이제 한계가 있다. 네. 그래서 돈 되는 임업. 그래서 임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로컬푸드 시즌2에도 임업을 첨가해야 가능한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 돈 되는 임업, 새로운 임업 정책 이런 것들을 하게 됐고 거기에 에너지 정책을 완주해서 제가 군수 때 입안에서 성공했던 지금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전국에서 배우러 오는데 권역별 에너지 분산 정책을 수립해서 산림 바이오매스를 통해서 네. 마을에 에너지 약자들에게 케어도 하고 돈도 버는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공약을 세웠습니다. 이 보통 다른 후보에서 보기 힘든 공약이어서 제가 좀 여쭤봤고요. 예. 얘기가 나온 김에 사실 이제 농업 문제도 굉장히 좀 크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지난해인가요? 그 사과 때문에 장수 지역이 힘들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밖에 마늘 양파 가격도 폭락을 했어요. 현장에서는 지금 지자체나 국가의 수급 정책을 좀 지적을 하거든요. 예, 예. 임정혁 후보 해법이 있을까요? 기초농산물 수매제와 식량 자급률을 현재 대한민국 식량 자급률이 쌀을 포함해서 23% 미만인데 7%만 올려도 이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농가 기본소득제까지 거기다 하나를 더 가미하면 네. 안전한 해법이 될 수 있겠죠. 무슨 말씀이냐면 쌀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95%를 수입해서 먹습니다. 농산물을. 근데 그중에 가장 많이 수입하는 콩과 밀과 옥수수 요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농업농촌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식량 자급률을 7%에서 10%만 높이는 목표를 잡고 해마다 높여가고 네. 기초 농산물 수매제 이걸 포함을 하고 그리고 농가 기본소득제까지를 첨부한다면 이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도시가 꽃이라면 농촌이 뿌리인데 네, 알겠습니다. 뿌리가 썩어버리면 도시도 망하는 것이거든요. 국가의 네. 백년지기를 위해서 저는 꼭 농업농촌은 농민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이런 공약도 있던데요. 뭐 예. 이것은 좀 현실화가 가능할까요? 도시의 공공임대 아파트만 하는 것은 이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인 그림에다가 농촌까지 공공임대 아파트를 넣고 거기에서 양육과 그리고 자기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파는 센터까지를 만들고 각종 편의시설까지 넣는다면 농촌의 젊은 사람들이 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농촌 지역도 이제 공공임대 아파트를 보다 퀄리티를 높인 임대 아파트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짧은 시간에 뭐 여러 가지 또 현안 정책에 대해서 좀 여쭤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좀 끝날 시간에 다가오는데요. 끝으로 이 질문 하나 좀 드려볼게요. 어쨌든 국회의원으로서 각종 공약이나 정책을 실현을 하려면 예. 단체장과도 호흡이 잘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잘 맞으세요? 아주 잘 맞는 편입니다. 완주군은 기존에 저와 같이 호흡 맞췄던 공무원들과 단체장이 함께 호흡하기 때문에요. 네. 정당을 초월해서 항상 같이 논의하고요. 무주군 같은 경우는 저와 정치를 쭉 같이 해왔습니다. 네. 지난번 선거에서도 저희 동지들이 같이 일을 했고요. 네. 장수 군수님은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성격인데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다 보니까 자주 의견도 논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사과 파동이 있을 때나 축산 문제가 있을 때 토론회에도 제가 꼭 뒷자리에 참석해서 듣기도 하고 지역의 현안에 관해서 같이 논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 정치 발전을 위해서 단체장 또 국회의원 서로 협력해 나가야 되겠죠. 네. 네. 자, 이제 마무리를 진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발언 시간 드릴게요. 마무리 발언. 네. 1분 30초 내에 좀 끝내주셔야 될 것 같네요. 시청자 여러분, 일은 해본 사람이 잘합니다. 4년 동안 약속하고 지키지 못한 사람은 또 다른 4년을 주어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지역과 국민을 위한 것이냐의 차이일 뿐이죠. 저는 오로지 국민들만 바라보고
국민들만 생각하는 국회의원이 되려고 합니다. 출산부터 대학까지 정부가 책임지는 마음 편한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첨단 산업 그리고 기업 유치를 통해서 지역민들의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농업을 농민만이 아니라 온 국민이 함께 지키고 그리고 농촌을 살리는 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에 살기만 해도 기본소득을 지원할 수 있는 농민 기본소득제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 임정엽은 군수 때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안 되는 것도 해내는 그런 실천적 정치인으로서 반드시 전라북도의 희망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질자 일꾼 저 임정엽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완주 지난 무주장수 선거구 무소속 임정엽 후보였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완주 지난 무주장수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후보와 전주시 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후보가 불참하면서 사실상 맞짱 토론이 무산이 됐는데요. 그나마 오늘 이 자리가 이 후보들의 동향과 공약을 살피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요. 토론에 불참한 후보들이 누군지 또 무산된 과정은 어떻게 된 건지 저희 자세히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토론은 계속 이어집니다. 1일에는 남원 임실 순창 지역구 토론회가 진행이 되고요. 2일에는 진안군수 토론회가 후보자 토론회가 오전 10시에 그리고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정읍 고창 지역구 토론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 모든 토론회는요.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고요. 저희 생방송 사람과 사람 시간을 통해서도 방송된다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CBS 토론회는 다음 주에도 계속 되니까요.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겠고요. 임정엽 후보도 여기서 인사 나눠야 되겠네요.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기회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짱 토론에 초대되지 못한 후보들에게는 저희가 인터뷰 기회 따로 드린다는 점 끝으로 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